비밀의 화원 제11장 비밀의 화원에서 비가 쉬지 않고 퍼붓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콜린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만 있으려니 잔뜩 심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른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서 아픈 체 하기도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때 메리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콜린, 이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이 100개쯤 돼.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이 100개라니? 꼭 비밀의 화원 이야기 같아. 나도 들어가 보고 싶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가 뛰어다닐 수 있는 복도도 많아. 인도풍으로 꾸민 방도 있는데 장식장에 상아로 만든 코끼리가 가득 들어있어. 여기에는 온갖 방이 다 있어. 콜린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인에게 계단이 있는 곳까지 휠체어를 올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하인이 아래층 숙소로 내려가자 콜린은 휠체어에서 내려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구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방저방 다니며 초상화와 골동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 괴상한 집에 사는지 몰랐어. 우리 비가 내릴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자. 두 아이는 너무나 식이 좋아서 점심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사는 싹 비워진 접시를 보며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메리는 콜린이 벽난로 위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커튼으로 쳐놓았던 콜린 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웃는 걸 봐도 화가 나지 않아. 그저께 밤에 달빛이 마치 마법처럼 방 안을 환히 채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때 달빛 한 줄기가 커튼을 비추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끈을 당기고 보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늘 웃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틀림없이 어머니도 마법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넌 내 어머니랑 굉장히 닮았어. 난 종종 내 엄마의 영혼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해. 그 말을 들은 콜린은 감동한 듯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유령이라면 아버지가 날 좋아하실 텐데 아버지가 날 좋아하게 되면 마법 이야기를 해드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도 좀 기운이 나시겠지? 마법을 믿는 콜린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주문을 배우고 나면 콜린은 가끔 두 아이에게 마법을 강의했습니다. 마법은 우리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할 때 가장 잘 이루어져 뼈와 근육 속에 스며드는 마법을 느낄 수 있어. 난 마법에 관한 책을 쓸 작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수만 가지 일을 알아낼 거야. 사람들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자라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콜린은 장엄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이리 오고 있어? 누구지? 담쟁이 덩굴이 드리워진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떤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디콘의 눈이 등불처럼 환해졌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오셨어. 디콘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자 콜린과 메리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콜린은 수줍어 빨개진 얼굴로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부인이 보고 싶었어요. 전에는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한 번도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었는데요. 소어비 부인은 콜린을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오, 아가, 사랑스러운 아가. 부인은 도련님이라는 말 대신 자기도 모르게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콜린은 부인이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건강해서 놀라셨죠? 그래, 놀랐단다. 어머니를 너무나 쏙 빼닮아서 가슴이 막 뛸 정도란다. 콜린은 조금은 자신 없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면 아버지가 절 좋아하시게 될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분명히 곧 집으로 돌아오실 게다.
부인은 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곤 옆에 있는 메리의 어깨에도 손을 올리고 그 작은 얼굴을 어머니처럼 따뜻한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도 내 어머니처럼 될 게다. 내 어머니가 엄청 예쁘셨다고 메들록 부인한테 다 들었단다. 메리는 자기가 언젠가 어머니처럼 예뻐질 거란 말을 듣자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 아이는 소어비 부인과 함께 뜰을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살아난 나무와 꽃, 숲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콜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웃음을 참기가 정말 어려워요.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제 연극놀이는 그리 오래 안 해도 될 게다. 곧 크레이븐 박 주인님께서 집에 오실 테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시고 말고. 우리의 연극놀이를 다른 사람이 먼저 아버지한테 말한다면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매일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방법을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제는 그냥 아버지 방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도 좋아하실 게다. 너도 그분을 보고 싶구나. 아줌마는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난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디콘의 엄마인 것처럼요. 소어비 부인은 복받치는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콜린을 두 팔로 따듯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콜린이 디콘의 동생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이처럼 비밀의 화원이 되살아나고 두 아이가 화원과 함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동안 크레이븐 씨는 오스트리아 티롤의 어느 멋진 계곡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울가에 올망졸망 핀 파랑색 물망초를 바라보던 크레이븐 씨는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조용히 풀려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마치 되살아난 것 같군. 그날 저녁 크레이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크레이븐 씨는 자신을 부르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대답했습니다. 릴리어스, 어디 있어? 그러자 다시 달콤하게 맺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뜰에요, 뜰에 있어요. 잠을 깨고 나니 한 하인이 크레이븐 씨에게 온 편지를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편지를 들고 선 채 꿈에 들리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뜰에 있다고? 문은 잠겼고 열쇠는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데. 얼마 후 크레이븐 씨는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븐 씨께 저는 전에 황무지에서 감히 주인님께 말을 건 수잔 소어비입니다. 메리 아가씨 일로 말씀을 드렸지요.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 크레이븐 씨라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주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충직한 하인 수잔 소어비 올림. 미셀스 화이트로 돌아가야겠어. 지금 당장 돌아가야겠어.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은 크레이븐 씨는 뭔가 들뜬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크셔로 돌아왔습니다. 긴 기차 여행을 하는 사이 크레이븐 씨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제 뭘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크레이븐 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침내 황무지에 들어서 마차를 달렸습니다. 이윽고 600년 동안이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웅장하고 고풍스런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며 하늘이며 멀리 보이는 자줏빛 꽃들까지 아름답게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도착하자마자 아들부터 찾았습니다. 메들록, 콜린은 어떻소? 저 주인님, 도련님은 나아졌을 수도 있고 나빠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도련님의 상태가. 크레이븐 씨는 초조한 얼굴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콜린은 어디 있지? 뜰에 있습니다. 도련님은 언제나 뜰에서 지냅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그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서 말이지요. 뜰에 있다고?
그레이븐 씨는 정신을 차리자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관목숲을 지나 담쟁이 덩굴 담 바깥에 있는 긴 산책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레이븐 씨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열쇠는 어디에 파묻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애써 참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한 남자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남자아이는 미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곧장 품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보려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던 크레이븐 씨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두 뺨은 복숭아빛이었습니다. 생기가 도는 눈은 환하게 빛이 났는데 크레이븐 씨를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잿빛 눈이었습니다. 넌 누구? 어떻게? 누구지? 크레이븐 씨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콜린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콜린은 키가 커 보이려고 몸을 쭉 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콜린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뜰에 있었니? 크레이븐 씨는 꿈을 떠올리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뜰이 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메리랑 디콘이랑 동물들도 그렇고요. 마법도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비밀로 했거든요. 이제 전 아주 튼튼해요. 달리기를 하면 메리를 이길 수 있어요. 전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크레이븐 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듯 기쁨으로 몸이 마구 떨렸습니다. 아버지, 기쁘시죠? 전 영원히 살 거예요. 크레이븐 씨는 벅찬 마음으로 아들의 두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콜린, 나를 어서 뜰로 데려다 주렴. 나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다오. 세 아이들은 앞장서서 뜰로 들어갔습니다. 뜰에는 가을의 황금빛과 자줏빛, 보랏빛, 타오르는 진홍빛이 넘쳐 흘렀고 온 사방이 늦게 핀 백합과 날이 장미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메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다시 살아났어요. 콜린은 그동안의 일들은 수달스럽게 제잘제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도록 울다가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난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걸어서 가겠어요. 얼마 후 창밖을 바라보던 메들록 부인도 하인들도 너무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 맙소사. 많은 하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셀스 화이트의 주인이 잔디밭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눈웃음을 가득 머금은 남자아이가 건강하고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콜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의 화원 맨 마지막 장까지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 비밀의 화원을 지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까 해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에디슨 호지슨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버넷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답니다. 버넷이 16살이 되던 1865년 가족은 결국 철물점을 팔고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로 이주를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큰 오빠가 조그만 잡화점에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아 늘 친구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버넷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잡지나 신문 등에 마구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1886년도에 발표한 영국 백작의 후계자가 된 미국 소년의 이야기, 세드릭 이야기는 버넷에게
작가로서의 인기와 명예를 안겨주었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소공자로 알려진 작품이에요. 버넷은 그녀의 둘째 아들인 비비안을 모델로 삼아 주인공 세드릭의 성격을 또 행동을 묘사했어요. 세드릭 이야기는 당시 소년들이 주인공처럼 레이스가 달린 검정 벨벳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 후 1905년 소공녀로 알려진 세라 이야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버넷은 점점 작가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1910년 고집세고 제멋대로운 메리와 콜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디콘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비밀의 화원은 버넷이 살아있을 때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비밀의 화원은 작가가 실제로 머물렀던 로즈 가든이라는 곳에서 본 풍경과 메리 같은 어린이들을 보며 영감을 얻어 쓴 작품이랍니다. 이처럼 버넷은 192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화, 소설, 희곡 등 40여 권의 작품을 썼어요. 그 작품 속에는 버넷이 어린 시절 살았던 영국에서의 경험과 풍광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비밀의 화원은 저의 닉네임일 만큼 저도 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흙과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가꾸며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대추나무와 감나무, 그리고 앵두나무, 또 자두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들과 또 국화, 코스모스, 또 구절초, 그리고 갖가지, 봉숭아, 채송화 등 제가 가꾸는 비밀의 화원은 여러 가지 꽃들로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답니다. 이제 올해에는 더 많은 꽃들과 더 많은 나무들로 저도 저만의 비밀의 화원을 가꿀 생각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어린 시절 빠져들었던 그 추억과 낭만과 친구들과 함께했던 작은 소녀의 꿈들이 되살아나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즐거운 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의 꿈과 나래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기를 바랍니다.